서울 한복판 빈 땅 한 뼘 없는 곳에 최신 아파트를 수백 채 짓는다? 와, 이거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들리시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 해법을 찾아냈다면 어떨까요? 오늘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퍼즐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답이 없어 보이는데 관점을 진짜 살짝만 비틀면요. 상상도 못했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네, 무려 464채입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숫자거든요. 아니, 대체 이 엄청난 목표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계획의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시다시피 서울의 주택 공급, 특히 도심은 이제 거의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새로운 땅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해법이 완전히 새로운 곳이 아닌 아주 익숙한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해답이 이미 우리 눈앞에,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뛰어노는 바로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네, 감이 오시죠? 바로 공공시설 부지, 그중에서도 학교 부지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학교예요. 낡은 학교를 그냥 허물고 새로 짓는 걸 넘어서요. 그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주거 문제까지 해결하자. 이런 아주 대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이 계획의 핵심 개념이 바로 학교 부지 복합 개발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학교 땅에 아파트만 덜렁 짓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최첨단 시설로 싹 업그레이드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넣고 그 위에 주택까지 공급하는 말 그대로 하나의 작은 수직 도시를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자, 그럼 이 수직도시라는 게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건물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처럼 맨 아래층부터 차근차근 그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상 레벨. 여기는요, 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넓은 운동장 그대로 보존하고요. 아니, 오히려 더 좋게요. 그리고 그 옆에는 최신 시설을 갖춘 새로운 학교 건물이 딱 들어서는 거죠. 다음은 지하입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데요. 운동장 아래를 무려 8층 깊이까지 파내려가서 거대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주차장은 기본이고 도시 운영에 꼭 필요한 각종 설비랑 기반 시설이 들어가는, 말하자면 이 건물의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건물 위, 주거 공간 아래, 이 중간층은요, 학생이랑 주민 모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북카페나 편의시설 같은 거요. 학교랑 마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층에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바로 그 집, 464세대의 새로운 주거 공간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 각 기능이 서로 막 뒤섞이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럼 이 구상이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니라 얼마나 현실적인지 구체적인 설계안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청사진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이 설계안을 선택한 과정이에요. 사실 50층짜리 초고층 타워 2개를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답답하고 주변 민원이나 정치적 부담도 엄청 났겠죠. 그래서 대신에 높이를 35층으로 좀 낮추고 날씬한 타워 4개 동으로 분산시킨 겁니다. 덕분에 개방감도 확보하고 바람길도 만들고,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낸 거죠.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이 수직 도시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죠. 지하 8층까지는 도시 인프라, 지상 1층에서 4층까지는 학교, 5층, 6층은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7층부터 35층까지가 바로 주거 공간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학교랑 주거 공간의 출입구를 완전히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랑 주민들의 사생활이 서로 전혀 간섭받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대체 얼만데? 지금부터 이 아파트 가격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대당 총사업비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봤더니 와, 놀라지 마세요. 약 12억 7,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아니, 저렴한 공공주택이라기엔 너무 비싸죠? 네, 여러분. 지금 저렴한 집이라면서요? 하고 생각하셨죠?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공공주택이 13억에 가깝다니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진짜 분양가가 아니에요. 바로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비밀이 풀립니다. 총 비용의 무려 41%,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하 8층까지 파내려가는 그 어마어마한 지하 공사비예요. 이건 사실상 아파트를 짓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도시 인프라를 만드는 비용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비용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자, 첫째, 지하 깊은 곳의 기반 시설이랑 새 학교 건물 비용. 이건 공공의 몫으로 보는 거예요. 둘째, 이 비용은 당연히 시나 교육청 예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공 비용을 싹 걷어내고 순수하게 아파트 464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만 다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공공 인프라 비용이라는 거품을 쫙 걷어내고 나니까요. 세대당 실질 건축 원가가 얼마까지 떨어지냐? 약 6억 6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와, 바로 이거죠. 이게 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0원인 공공 부지를 썼기 때문에 가능한 정말 혁신적인 가격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은 단순히 싼 집을 공급하는 것, 그 이상일까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최적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그렇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입주민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도심 속 새 집을 얻게 되고요. 아이들은 최첨단 시설의 새 학교를 선물 받습니다. 서울시는요, 토지 매입비 한 푼 안 들이고 땅을 최고 효율로 활용하게 되죠.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주택 공급 카드가 생기는 그야말로 모두가 이기는 전략인 셈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4,000평 학교 부지에 35층 4개 동만 세워도 학교를 살리면서 464세대의 도심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학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게 살리면서 동시에 서울 도심에 꼭 필요한 고품질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그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 아이디어가 진짜 현실이 되려면 사회적 합의나 법 개정 같은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땅이 부족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진 공간을 수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